강서구가 대중교통 개선과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위해 부산 자치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에서도 30일부터 마스크를 벗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에서 또 음악이나 체육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도 크게 올라 사용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남구의 착한 돈가스 가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대중교통 개선과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위해 부산 자치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새로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을 반영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된 강서구 명지 일원입니다. 인근에는 에코델타 시티 조성 등 대형 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 건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서구는 대형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은 활발했지만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부산시 인구는 0.72% 감소한 데 반해 강서구는 3.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별로 살펴보면 명지 1동과 2동, 녹산동에만 인구가 집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지만 대중교통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강서구는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실태 분석 및 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벌입니다. 강서구 내에서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새로 그린다는 구상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원점에서 우리 강서구민이라면 강서구 안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 대기시간, 또 환승하는 시간, 운행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안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노선을 재구성해보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도시관리 계획도 뜯어봅니다. 구는 5억 원을 들여 현재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과 부산 연구개발특구, 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가급적이면 계획한 대로 동시에 이렇게 지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발의 시차들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미 주변에 개발된 지 1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서구는 연구를 바탕으로 버스 체계 개선안이 나오면 부산시와 협의해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고 교통 취약 지역에는 가칭 다람쥐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감염 우려는 남아있어 교육부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는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밀집해 함께 체육 활동을 하거나 식사를 해야 해 감염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나 학원을 통학할 때, 체험 활동을 할 때 차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교실이나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합창 수업을 받을 경우, 실내 체육관에서 다수 학생이 밀집한 상황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동안 해오던 등교시 발열 검사, 자가 진단 앱 등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은 크게 올라 기름 보일러 사용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65원, 부산 지역 평균 1,545원보다 80원이 쌉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싼 주유소를 검색해 주유를 하기도 합니다. 유료 어플로 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싼 데 찾아서 이제 넣는 편입니다. 27일 기준 부산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45원, 경유는 1,616원입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살펴보면 1월 1일 부산 지역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12원으로 3주 동안 34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경유 가격은 1월 1일 1,689원으로 3주 전보다 73원 내렸습니다. 이 가격 역전 현상을 보이며 많게는 300원가량 차이가 났던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도 1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득 채우면 1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지금 한 9만 원 정도, 8만 몇천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하지만 실내 등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터당 1,000원 정도였던 등유가 최근 1,500원까지 오르며 난방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산 건데 그게 등유로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등유로 써야지 뭐. 부담은 되겠죠. 부담은 되는데 써야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써야죠 뭐. 방법이 있나. 가격 차이가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10만 원, 이제 2드람 배달 간다고 치면 이제 20만 원 크게 손님들이 이제 체감을 하게 되니까.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은 그 차이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 추이에 따라 가격도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찾는 돈가스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가격은 물론 맛과 양도 푸짐한 남구의 착한 돈가스 집을 김석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 안, 돈가스라고 적힌 작은 간판 하나로 찾은 착한 가게입니다. 좁은 가게 안엔 그림이며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아이의 사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의 자녀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같은 돈가스 가게, 부부가 정성스레 만든 돈가스는 사진에 담을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저희 3명이서 먹었는데 음료수까지 해서 3만 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돈가스의 주 재료인 돼지고기는 제주산입니다.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해 만들다 보니 하루 50인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 돈가스의 가격은 7,500원. 오르는 물가에 올해 1,000원을 올렸지만 아직 착한 가격 없습니다. 항상 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게 단골 손님들 덕분에 뭐 애도 잘 크고 있고 이렇게 가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연동 대학로 한켠에 있는 돈가스 집. 무려 14년이나 이 자리에서 돈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포장 배달이 많다는 가게. 학생들이 주 고객인 만큼 양으로 승부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세서 보통 이제 기본 식사해도 10,000원 정도 넘어가는데 좋은 가격에 이제 약간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등심 돈가스의 가격은 8,000원. 이것도 올 들어 1,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1,000원을 더하면 돈가스뿐만 아니라 한 끼 양의 볶음밥이나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본 돈가스에 나오는 밥도 한 공기인데 모자르면 리필도 가능합니다. 주방에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제 직접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 맛과 가격 거기다 푸짐한 인심까지 월요일 쉬는 이 착한 가게는 대학생들의 개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청렴도가 다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 이후 3, 4등급을 오르내리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지는데 5등급을 받은 곳은 없어 부산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낮은 청렴도를 기록한 셈입니다. 2019년 한 차례 2등급의 좋은 청렴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4등급으로 떨어졌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 발생한 공무원 채용 면접 비리와 전임 감사관 위법 임용 등을 낮은 청렴도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내부 체감 청렴도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특단의 조치로 지난해 도입한 채용 분야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시민 모니터단을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찬조금 관계자를 엄중 문책, 자발적 찬조금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부산 지역 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보통 수준의 3등급을 기록했고 기초지자체는 연제구와 영도구가 부산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을, 반면 동구는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7일 오전 9시 50분쯤 강서구 대저 생태공원 잔디밭에서 불이 난 것을 순찰 중이던 낙동강 관리본부 직원이 119에 신고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잔디와 조경수 등 약 500평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4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6일 밤 10시 50분쯤 영도구 동삼동 패총 전시관 주변 바위 공터 아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등 경제 한파에도 전국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온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했던 부산 사랑의 온도.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온도가 빠르게 올랐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진구 송상영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 시작 57일이 지나고 있지만 수온주는 아직 100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중반에 머물렀던 것이 다행히 설 연휴를 앞두고 기부가 늘면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기 모금을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의 사랑의 온도는 펄펄 끓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 100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 사랑의 온도탑의 평균 온도는 106.4도, 모금액은 4,299억 원입니다. 기업과 개인은 물론 팬덤 기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새해 첫 기부자라고 해서 18년 동안 이어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팬의 이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고 돈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 등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성금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이웃들이 1년 내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기준 부산의 사랑의 온도는 99도. 펄펄 끓기까지 남은 단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구포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포 미를 주제로 한 청년 창업 점포가 속속 들어서고 여기에 더해 양조장을 갖춘 복합형 관광 핵심 앵커 시설인 게스트하우스가 첫 삽을 떴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KTX 정차 감소와 함께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구포역 일원입니다. 북구는 침체된 지역과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구포 이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 구포역 광장과 보행 환경이 정비됐고 과거 밀의 집산지였던 구포를 상징하는 부산 첫 지역 맥주도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포를 찾은 여행객들이 먹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양조장을 갖춘 게스트하우스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객실과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기차가 열차가 데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북적거리는데 평일 같은 날에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좀 다른데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시고 이 구포에 오면 명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많이 됐으면 기대감이 좀 그런 게. 구포 역세권 도시재생의 핵심은 공간의 연결입니다.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는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화명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320m, 폭 3m 규모의 보행교입니다. 두 개의 보행교가 완공되면 그동안 단절돼 있던 생태공원과 덕천동 젊음의 거리, 구포 역세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북구는 철새 도래 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보행교 설치 공사를 멈춘 뒤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내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남구 용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새 청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년 뒤면 지상 5층 규모의 복합 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착공식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용당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난 1977년 1월 지어져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 청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남구청은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도전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은 부지를 선정했고 구청은 실시 설계를 거쳐 26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너무 동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고 거의 한 40년을 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고 진짜 뭐 이리저리 뭐 보수를 해가면서 돼도 그나마 꾹꾹 잘 우리 동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우리 지역의 봉사하는 분들이나 여러모로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까지도 이끌어 왔는데. 용당동 복합청사는 기존의 청사에서 멀지 않은 동명 오거리 부근 용당 119 안전센터 옆에 들어섭니다. 2,5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은 18면 규모의 주차장이,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로 쓰입니다. 2층엔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3, 4, 5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체력 단련실 등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용당동은 다른 동에 비해 문화와 편의시설들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주민 불편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번 복합청사는 용당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엔 126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용당동 복합청사는 이날 공사를 시작해 1년 뒤인 내년 2월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 시내 8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 차량은 171만 5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통행량은 41만 3천여 대로 지난해 33만 3천여 대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광지로 이어지는 천마터널과 거가대로는 지난해보다 각각 47%, 39% 통행량이 증가했습니다. 2023학년도 공립유초등 특수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24명, 초등교사 328명, 특수교사 24명 등 모두 376명입니다. 합격자 남녀 비율은 남성 24.7%, 여성 75.3%로 지난해보다 남성 비율이 5%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립중등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7일에 발표됩니다. 남구청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공제회 보험의 단체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20개 어린이집으로 남구청이 단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공제회 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어린이집의 재산 피해 보상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월 1일 대강당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주요 R&D 제도 개편과 기술 보호, 유출 지원 사업 등을 다룹니다. 또 중소기업이 1대1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사업별로 상담 부스가 병행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보훈병원은 지난 17일 부산 사상구에 8,300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1,000벌을 기탁했습니다. 사상구는 이날 기탁받은 후원 물품을 사상구 푸드마켓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대신 삼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9일 정기적인 야간 순찰 활동을 통해 관내에 설치된 제설함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파 위험 우려 지역을 파악해 안전한 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16개 구군 선관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성암사는 지난 20일 지역 내 저소득 결식 아동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남구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성암사 응현 주지 스님과 경남불교대학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저소득층 결식 아동을 위해 모은 성금입니다. NH농협은행 대연동 지점은 지난 20일 남구에 400만 원 상당의 떡국떡 300박스를 전달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오늘 전달된 떡국떡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